우리 일자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꼬여가는 그 현상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적합니다. 왜 청년들은 대기업만 바라보고 중견 중소기업도 괜찮은 데가 많은데 안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위 야, 너 눈높이만 낮추면 갈 데가 많아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겠죠. 근데 왜 그런 말을 그러면 아무도 쉽게 하지 못하는가? 왜 다 우리는 대기업을 선호하고 쳐다볼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여러분들,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견 중소 비정규직, 대기업 정규직을 100으로 놨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이 65.6%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니 해도 가장 현실적으로 처우 급여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하는데 65.6 정도입니다. 중소기업, 중견 중소기업의 정규직이 53.8% 정도 됩니다. 약 절반 좀 넘는 수준 됩니다. 아마 여기에 심리적 요인, 프라이드, 내가 대기업 다닌다. 명함 내밀 때 그 프라이드까지 가미된다고 그러는 그런 정성적 부분까지 같이 가미된다면 아마 격차가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비정규직 36.7%. 그러면 크게 보면 대기업 정규직 100으로 봤을 때 중교 중선 언더에 약 3배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대한민국은 고용의 이런 노동시장의 소위 말하는 경직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동성 부분이, 예를 들어 A라는 회사를 갔다가 B라는 회사 가기 쉽습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업종 간 규모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습니다. 이동하는 게 한번 들어가면 생각같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청년들도 대학생들도 다 대체로 자세히 몰라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첫 직장에 다 집착을 하게 돼 있죠. 왜? 첫 번째 가는 데가 인생을 결정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들. 그래서 이 큰 격차가 빨리 줄어들 수 있도록 노사정, 그 3축이, 큰 축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하는 노력들을 해주셔야 하는데, 지난 3월 말까지 5개 대과제, 14개 세부과제 중에서 3개 우선 중점과제를 해주시기로 했었거든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그 다음에 청년들 사회 취약계층 보호의 문제, 그 다음에 요즘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정년 연장의 문제, 이 부분에 사회적 대타협을 해주시기로 했었는데 지난 3월 말 지나면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데마다 간곡하게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달라고 간곡히 강력히 호소드리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얽히면서 그게 빨리 개선되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 우리 청년 일자리랑 관련된 그런 법률이 약 29개 경제 관련된 법률이 제출된 가운데에서 지금 많이 그래도 통과가 됐고 현재 11개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뭐 크라우드 펀딩에 관련된 거라든지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라든지 이런 많은 법률들이 여러분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역시 만나는 분들마다 제가 간곡하게 빨리 하루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그 시간이 언제쯤에 그게 통과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크게 이러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목소리를 함께 모아주시면 그 부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대학 진학률이 70.9%, 대학 진학률 자체가 높은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대학에 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사회적 스탠다드에 따른 나의 눈높이와의 격차가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미스매칭, 그죠? 응? 또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께서 야, 네 친구는 뭐 어디 S그룹 갔다는데 너는 뭐 하는 거요? 뭐 이런 또 부모님의 기대라든지 더 심하게 표현하면 뭐 언론에도 나오던데 뭐 어머님들의 보상심리? 내가 어디까지 가르쳤으니까 우리 자녀는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미스매치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사회적 스탠다드와 나의 희망사항, 이 갭이 미스매칭입니까? 맞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사회적 스탠다드는 관념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저 어떤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사람은 어디쯤 가겠구나, 뭐쯤 되겠구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따른 나 자신의 준비 상황, 내가 준비된 상황, 이것과의 갭이 미스매칭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니 미스매칭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함부로 쓸 단어가 아니다. 내가 어디까지 준비됐는지를 알고 내가 어느 지점에서 출발하는지를 알아야 미스매칭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우리 청년 문제,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 구조적으로 꼬여있는 원인, 여러 가지 원인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그것들이 구조적인 건 당연히 구조적으로 풀려야 됩니다. 그죠? 구조적인 것을 단기 땜빵이나 뭐 이렇게 임시 방편적인 어떤 해법을 모색한다고 한다면 아마 뒤에 가서 또 당연히 다시 탈인하거나 더 꼬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조적인 것들은 노사정 우리 사회 단위에서 열심히 구조적으로 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지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당장 대학문을 나서서 이 사회에 진출해야 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조적인 것은 구조적으로 당연히 사회주체가 노력한다라고 우리가 믿고 확신을 하더라도 당장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자기 스스로 지금 이 현실을 직시하고 이게 좋든 싫든 옳든 그르든 이 현실을 직시하고 이 현실 내에서 여러분들이 해법을 같이 모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구조적인 걸 같이 노력하더라도 보통 법이 만들어지고 그게 현실에 집행되고 하는데 타임렉이 있습니다. 그 혜택이 나까지 돌아올지 언제 돌아올지 실제 나한테 해당될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 분야와 또 다른 분야, 내 전공과 다른 분야. 그러다 보니 지금 있는 현실을 우리가 열심히 직시하고 이 현실 내에서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아가는 노력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구조적인 원인 굉장히 답답하고 뻑뻑하지만 알고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진학률이 이렇게 높고 한 상태에서 정부에서 NCS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NCS. 내셔널 컴피티션 스탠다드? 맞아요? 직무 능력 중심으로 교육도 하고 또 그에 따른 선발도 하고 기업에서 또 바로 즉시 전력감으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받아들여서 학교 커리큘럼도 그에 맞게 같이 맞추고 또 실제 먼저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먼저 산업체 진출을 하고 나중에 또 대학에 또 원하는 데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 국가 사회가 변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S가 지금 한 850여 개 분야의 그 스탠다드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거의 아마 많이 완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중소, 중견 업체 그런 중소기업으로부터 현장 적용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대학 교육도 상당 부분 산업 현장 수요 맞춤형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을 겁니다. 단순한 이론 교육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아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많이 변화가고 있을 겁니다. 믿고 보고 내가 직무 능력, 직무 역량 강화에 더 힘써도 된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고민하는 거 저희가 현장에서 질문 받고 하다 보면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스펙이더라고요. 맞죠? 스펙. 5대 스펙이다, 7대 스펙이다, 요즘은 이제 9대 스펙, 성형도 스펙이다. 정말 큰 사회적 문제로 와 있죠. 자, 스펙. 아마 스펙, 3, 4학년쯤 돼서 스펙에 대한 고민 한 번쯤 안 하신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실제 저희가 현장에 조사를 했을 때 다들 그 스펙에 대한 불만이 거의 모든 대학생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대학교 하고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이 시간에 자신있게 스펙에 대해서 개념 규정 앞으로의 우리가 나아갈 스펙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5대, 7대, 9대 스펙이다 다 좋습니다. 소위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로 대별되는 불필요한 스펙. 똑같은 이 현상을 놓고 우리 구직을 하는 청년들, 대학생들은 이걸 스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뽑는 기업체 인사 담당자분들은 직무 능력, 직무 역량이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현장에서 이 갭이 무척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지난 1월 달에, 1월 말에 30대 그룹의 인사 담당 임원분들을 다 모셔서 정말 간곡히 호소드렸습니다. 불필요한 스펙, 소위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로 대별되는 그런 불필요한 스펙 보지 말아주시고 꼭 필요한 직무 능력, 직무 역량 위주로 선발해 주세요라고 열심히 호소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확실하게 믿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반드시 필요한 직무 역량, 직무 능력 위주로 갈 겁니다. 왜? 기업의 호흡주기, 수명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의외로. 많은 기업들이 망해갑니다. 천하의 91년 이후에 이 피처폰, 폴더폰 한 번도 1등 자리를 뺏겨보지 않았던 천하의 노키아 지금 어디 갔어? 그런 세계적인 대기업도 금세 망가집니다. 코닥 마그네틱 필름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60% 언더로 떨어져 보지 않았던 그 코닥 어디 갔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금방금방 흥하고 멸하고 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시대에 반드시 글로벌 경쟁력을 세게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은 반드시 직무 역량 위주로 뽑을 거예요. 그러지 실제 저희가 간담회 할 때도 제가 간곡히 호소 드릴 때 역시나 기업 인사 담당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유명 항공사 A항공사 승무원 뽑을 때
사진 붙이는 난을 없앴습니다. 작은 변화 같죠?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온 것들을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엄청난 변화죠. 그 기업 입장에서. 그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굴지의 D그룹 학점 쓰는 날을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D그룹 학점 쓰는 날을 없앴습니다. 그거 역시나 우리가 이제까지 온 관행으로 보면 엄청난 거죠. 이렇게 몇몇 요소들에서 보이듯이 분명히 직무 역량 위주로 바뀌어갑니다. 그러면 거꾸로 나는 뭘 준비할 것인가? 스펙은 스펙일 뿐입니다. 스펙의 원뜻이 뭐예요? 그냥 줄여서 말하면 사용설명서 아니에요? 사용설명서? 스펙은 스펙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S사, H사, L사 뭐 다 다른데 이거 다 언제 맞추러 다닐 겁니까? 뭐 새로운 방식의 무슨 채용한다고 S그룹에서 냈더니 아프리카 사막에 똥치는 체험 알바를 그렇게 많이 또 가고 막 한다고 하던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어떻게 맞춰? S그룹이 하는 거, 뭐 L그룹이 하는 거 이거 다 어떻게 맞출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나란 무엇이다? 내가 준비된 킬링 포인트는 뭐다? 나의 킬러 컨텐츠, 킬러 애플리케이션은 뭐다라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놓고 목표, 타겟을 좁혀서 거기에 나는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나가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거꾸로 제가 간곡히 기업들에게 직무 역량 위주로 뽑아달라고 했을 때 현장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보통 뭐 무슨 분야 몇 명, 뭐 4년제 대졸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근무, 뭐 주 5일 근무에 뭐 몇 시간 근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체로 되어 있는데 기업들 보고 제가 인사 담당자 분들께 강력히 호소드리는 건 그러지 마시고 자세하게 우리 기업이, 우리 회사가 요번에 이 파트를 뽑는데 요 파트에 꼭 필요한 직무 역량은 뭐뭐뭐고 그걸 위해서 뭐뭐뭐가 준비된 분들이 응모해주기 바란다. 라고 깨알같이 적시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직무 역량, 직무 능력에 대해서 깨알같이 알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좁혀서 준비하고 훨씬 적확하게, 정확하게 트라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좀 전에 스펙은 스펙일 뿐이다. 자신있게 나 자신의 킬러 컨텐츠, 킬러 애플리케이션 준비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고 한 방향으로 내가 타겟을 좁혀서 갈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거기에 이제 외부적 스킬들이 들어가겠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스킬은 엄청 좋다고. 요즘 청년들이 스킬은 엄청 좋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스킬 이면에 그 내부에 있는 메인스트림 킬러 컨텐츠, 나는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는 그 부분이 훨씬 중요할 거고, 그러다 보면 스펙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좀 줄어들 것이고, 사회문화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9대 스펙 이렇게 나오지만 많이 그런 불필요한 스펙은 줄어들 걸로 확신을 합니다. 물론 뭐 어떤 새로운 모집 요강 전형들이 나왔을 때 이것 또한 또 다른 새로운 스펙이다 이런 여러 불만들이 있지만 스펙은 영원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경쟁이 치열하게 있는 한 스펙이 영원히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스펙들. 불필요한 걸 없애라고 우리가 강력히 호소드리는 거지 꼭 필요한 부분을 없애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직무 역량 자체가 스펙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없애라고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믿고 나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 부분이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창업 남 얘기로 들리셨어요? 그랬죠? 창업 생각해 보셨어요? 안 했죠? 창업 생각해 보셨어요? 안 했죠? 아까 이제 쭉 취업 일자리에 대한 거 말씀드렸고 이제 창업 제가 예언가나 점쟁이는 아니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창업 여러분들 모두가 반드시 고민하시게 될 겁니다. 100%. 심지어
우리 앉아 계신 교수님들도 반드시 고민하시게 될 겁니다. 왜? 100세 시대입니다. 이미 현실로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컨 라이프 정도가 아니라 이미 서드 라이프를 준비해야만 하는 시대가 여러분들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평균 퇴직하는 나이가 지금까지 몇 살인지 아십니까? 52.8세. 한참 막 진행하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가 남는 거죠. 빼밀려서 내가 창업 고민을 하는 거냐, 내가 미리 준비해서 창업 고민할 거냐. 그 부분이 남을 겁니다. 그럼 기왕이면 내가 열심히 고민도 해보고 준비도 해보고 그러다가 아니면 안 하는 뭐 내가 확신이 없다 그러면 못 하는 거지만 떼밀려서 그 떼밀렸을 때 좋은 회사 다니고 퇴직금이라도 많고 해서 무슨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을 한다, 프랜차이즈 무슨 뭘 한다 할 수 있지만 그도 아니라면 갑자기 엄청난 고민을 해야만 하잖아요. 그죠? 반드시 여러분들 창업에 대해서 고민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창업, 대한민국 국민의 63% 이상이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균 창업 준비 기간이 약 8.7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에서도 보시듯이 준비되지 않은 창업 속에서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 성공 확률, 게임이라고 본다면 성공 확률이 훨씬 낮아지고 떨어지는 거죠. 엄청나게 준비를 해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부족한 준비 속에서 하다 보니까 훨씬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미국의 선례를 보시면 매년 300만 개의 일자리가 신규 기업들로부터 창출되고 있습니다. 벤처, 기타 중소기업, 신규 기업들로부터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포함해서 OECD 국가들 중에 대부분의 국가가 2만 불에서 3만 불을 넘어갈 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어서 넘어갔습니다. 그 성장 동력 가운데 대표적인 게 창업이고 벤처 붐이고 이랬습니다.